그러면 바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AI 아티스트이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왼쪽에 프로필 사진이고, 저는 뭐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약간 이런 따뜻하지만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심보를 가지면 좋을까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를 모티브로 해서 근데 너무 또 사자만 나오면 조금 이렇게 너무 무거운 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선글라스를 낀 그리고 약간 우주 공간에서까지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자를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따뜻한 능력자라는 닉네임을 이렇게 조금 표현한 프로필을 만들어 봤고요. 제가 실제로 뭐 이렇게 따뜻한 능력자는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소망감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 제 주변에 보면은 따뜻한데 참 이렇게 일이 진행을 잘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너무 차가워가지고 같이 또 함께하기 싫은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간에서 혹은 두 분의 그 장점들을 좀 잘 합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좀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따능이라는 이름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제 트위터 이제 사진인데, 보시면은 저는 그 작년 이제 1월부터 이제 트위터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사실 이 NFT 씬에 들어와서야 이제 이 트위터라는 거를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 프로필에 보시면 그 AI 아티스트 그리고 PhD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 국내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이렇게 풀타임으로 밟은 이제 과학 박사이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기업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최초였던 AI 아트 커뮤니티라는 것들을 작년에 이제 처음 만들게 되면서 거기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보표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국내 최대 AI 커뮤니티 우리 에코 커뮤니티의 AI 아트 강의랑 전시 그룹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저거는 이제 초창기 미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V3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혹시 뭐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팔로우도 같이 좀 해주시면 같이 또 소통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채팅창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팔로우도 해주시고 뭐 인스타도 남겨드릴 테니까 트위터 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인스타도 남겨드릴 테니까 네네 프로필 링크도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혹시 뭐 같이 팔로우 하면서 또 소식들 같이 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릉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따릉이가 조금 더 입에 붙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따릉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좀 많지만 이제 따릉이는 아니고 따릉이가 아니고 따릉이라고 하고요. 요새는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네이버에다가 따릉이라고 치면 따릉이가 자동으로 이제 돼가지고 따릉이로 이제 검색이 됐었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한 1년 정도 제가 활동을 하고 뭐 다양하게 저기 여기저기 나타나면서 요새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네이버에서는 따릉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릉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최초인 AI 아트 커뮤니티 대표를 맡고 있고, 총 5번의 전시 기획을 하고 지금 23번째 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시는 우리가 IP샵이라는 곳과 그다음에 AI 아티스트 클럽이 함께 해서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전시를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디센트럴랜드라고 해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공간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서 이제 두 번째 단체전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초였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온라인에서만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만 전시를 하고 이제 저희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전시를 되게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셨던 큐레이터 분들께서 이것들을 그냥 온라인으로만 두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가져와서 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비블로 KNC와 함께하는 NFT 기획전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국내에서 유명한 뭐 캐포티카나 뭐 아방가르드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들과 같이 이렇게 저희가 전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전시회 1주차에 AI 아티스트 클럽들의 그 작품들로 꾸며져 가지고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엉커만 갤러리라고 해서 강남에 굉장히 좀 유명한 AI 관련된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인공지능 아트 전시를 함께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오프닝 파티를 하게 되는데, 다섯 번째 그룹쇼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번에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스페이셜이라고 해서 전용 메타버스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픈 파티는 서울의 강남의 어떤 특정한 이제 약간 프라이빗한 장소를 빌려서 저희가 7시부터 9시까지 오프닝 파티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오셔서, 혹시 AI 아트 분야, 특별히 AI 아티스트들을 좀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장소랑 뭐 시간이랑 이런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또 함께 오셔서 AI 아트 분야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섯 번째 전시 기획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 30번 넘게 전시에 좀 참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저는 이제 예술 혹은 또 미술 요쪽 분야랑은 그냥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그냥 공대생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미술 학원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미술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뭔가를 잘 그려보라고 하면 제가 뭐 그런 것들을 잘 따르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남자 학생이었다 보니까 그냥 사실은 미술관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제가 되게 굉장히 어쩌다 보니,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쩌다 보니 이 AI 아트 분야에 들어와서 이게 정말 재밌고 너무 놀라운 세상이라는 걸 좀 발견해가지고 요새 좀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 3월부터 사실 AI 아트라는 것들을 접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해외 유튜버 분들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혼자 되게 좀 아등바등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국내 자료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익힌 것들을 하나둘씩 이제 스터디 형태로, 뭐 유튜브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23번째 그 스터디를 시작하게 진행까지 하게 됐고,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 특강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 포켓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미미케 작가님께서 니지전이라고 해서 요새 그런 애니메이션 풍을 굉장히 잘 만드는 툴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특강까지 해주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저처럼 그 일반인이었던 분들이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게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클럽의 방향성인데, 저처럼 그냥 일반인이었던 사람들에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AI를 통해서 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 AI에 대한 조금 거부감들도 있고, 또 이게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좀 새로운 가능성을 좀 드릴 수 있도록 AI 조수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냥 저희들끼리 이런 것들을 잘 누리는 게 아니라 저개발 국가에 있는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전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1주년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 이제 AI 아티스트로서 1주년이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정리해 놨었던 꿀팁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자책과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 펀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펀딩 완료해서 이제 전자책이랑 강의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냥 이제 저 혼자 이런 것들을 좀 잘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제가 받았던 이런 귀한 사랑 같은 것들을 좀 잘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어요. 그래서 보페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기 시리즈라는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가치가 좀 도출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AI 아트라는 거 알고 있고 유튜버에서 하는 좋은 정보들도 많고 뭐 전자책도 사시고 뭐 강의도 들으시고 하는데, 그냥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뭐 언젠가 하겠지, 혹은 이제 잠깐 시작해봤다가 또 안 돼가지고 멈춰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10분 정도만 모집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특강을 한번 하면서 봤더니, 이분들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20대 분이신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유튜브에서 있고 그리고 뭐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듣고 전자책도 봤는데, 그냥 이게 뭔가 좀 강제성이나 아니면 이런 같이 뭔가 끌어가는 그런 게 없으면 시작하는 게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시리즈를 만들어서 첫 번째로 다음 주에는 플레이그라운드 AI라고 해서, 이게 가장 초보자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툴인데, 플레이그라운드 AI를 시작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보는 것들을 좀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24일 날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5월 31일 날에는 미드저니까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AI 아트를 시작하면 좋을지, 이 처음 시작을 함께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표 대표님이랑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좀 맞춰볼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지금 딱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저는 시간이 뒤로 넘어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도 안 좋아해서 딱 그 1시간 동안 집중해가지고, 1시간 동안 우리가 이 툴을 어떻게 쓰는지 계략적으로 좀 다루고 실제로 그림까지 뽑아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룹이 있으니까, 네, 그룹에서 이렇게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제 합류하셔서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강의들을 수차례 해보면서 느낀 게, 다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으시면 어, 생각보다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좀 꺼려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착순으로 30분만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30분까지만 받고, 제가 그 정도까지는 핸들링이 가능해가지고 30분까지만 댓글로 받아보고, 그분들에게만 또 따로 링크를 드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 AI 아트라는 분야를 하게 되면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표 대표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지 이게 좀 뭔가 동기가 생길 것 같아서 저에게 조금 가져왔던 그런 일련의 그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작할 때에는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뭐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 툴들은 사실은 없었고, 이 디스코 디퓨전이라고 하는 툴을 주로 썼던 것 같아요. 이거랑 VQ간이라는 것들을 썼고,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예전에는 훨씬 더 거의 한 4배 가까이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밑에 쭉 내리면 코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것들 다루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3월부터 4월, 5월, 6월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거의 막 혼자서 밤새도록 돌려보고 뭐 구글 콜앱에서 구글 그 프로도 사고 플러스도 사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달리 2나 이제 미드전이나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오면서 뭔가 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기존에 NFT나 아니면 아트를 하셨던 분들은 이 AI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좀 이렇게 반감을 좀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아마 AI 아트라는 분야를 거의 대부분 이걸로 아실 텐데 이 콜로라도 미술 대회에서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제출한 그 작품이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AI 아트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됐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다룰 텐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좀 무료로 쓸 수 있는 툴들이 나오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됐고 그리고 요새는 이 챗 GPT가 가져온 변화로 인하여서 더 큰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AI 아트 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이거 거품 언제 꺼질 줄 몰라 이거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거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점 이 시대가 더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한번 몰아치는 파도라면 그 파도를 타고 그냥 멀리까지 갔다 오면 끝이지만 이게 파도가 아니라 어떤 시대의 큰 흐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흐름이라면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도 모으고 또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잘 꾸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네, 그거 제가 뒤에서 한번 네,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저는 이제 원래 접근은 이 NFT로 접근을 했었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좀 쉽지 않아서 AI 아트 분야를 좀 적용을 했고 하는 와중에 그 외주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게 페이지 투 북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3프로 TV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3프로 TV에서 가지고 있는 그 출판사가 페이지 투 북스인데 그쪽에서 출판을 할 때 저한테 컨택이 와서 이 선물로 뭔가 주고 싶은데 따릉이님의 NFT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요것들을 좀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제가 외주 사업을 처음으로 했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주 일들도 좀 하게 됐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NFT를 판매하면서 좀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품 활동들은 주로 약간 이런 느낌의 작품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다 뭔가 좀 이거 보면은 이거 미드전으로 만든 거다 이거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부칠한 그런 느낌이 나게끔 하는 작품들을 만들려고 요새 많이 좀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요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두 가지 작품은 이제 써니 스카이즈랑 레인보우 리플렉션이라는 작품이고 하나는 이제 긴 겨울 후에 따뜻함과 햇빛의 귀환을 표현하고 오른쪽 거는 봄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그래서 계절의 활기와 놀라운 빛을 이렇게 좀 담아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따뜻하지만 뭔가 좀 강렬함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게 제가 컵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커피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 여행을 갔다 오면 그곳에서 나는 커피나 티를 주로 이렇게 사갖고 오는 편인데 그것들을 이제 제가 좀 쉬면서 마시면 그 당시에 그 놀러 갔었던 곳에 여행했었던 곳의 기억들을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하는 시리즈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좀 아이들이나 뭐 사람의 그런 성장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작품 활동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요새 보면은 이런 식의 어, 동물들에 대한 부분들도 작품 활동을 하려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 AI 아티스트로서 살면서 얻은 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화
그래서 제가 NFT를 시작할 때 왜 시작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그 얘기가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잠자는 동안에도 어, 그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저도 뭔가 좀 수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AI 아트라는 분야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이게 AI 아트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NFT 판매해서 그걸로 수익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오픈시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에서 판매가 되면 이런 식으로 메일이 날라옵니다. 이게 날라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게 0.05 이더면은 지금 이더가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사이인데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들 제가 이런 거는 이제 더 벌스 오브 비너스 같은 경우는 어, 초창기에 그 디스코 디퓨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놨었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부터는 뭐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랑 달리 이용했었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디스코 디퓨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초반에 나왔었던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거랑 그 다음에 에이바라고 하는 그 음악 만드는 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던 작품들 시리즈별로 만들었던 작품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좀 판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만들었었던 작품들이고요. 네, 이렇게 좀 NFT 판매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이런 NFT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에서 NFT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작가들을 좀 모집을 하게 돼요. 뭐 팀 같은 것들이 구성되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배경 같은 거를 그려준다던가 이런 거는 보통 제너레이션 아트라고 해가지고 파트를 쪼개서 나눈 다음에 파트를 이제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끔 만들어지는데 배경 같은 것들을 그리는 작업들을 해서 이제 외주 사업을 또 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수익화를 했었던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컬렉션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을 주로 좀 많이 했었고 그 외에 이런 책 관련돼서 선물로 드리는 이런 외주 사업이나 아니면 NFT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저는 수익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새 얘기를 들어보면 뭐 POD나 아니면 그 크몽이나 이런 데서 재능 판매하는 그런 것도 뭐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뭐 네, 뭐 아직까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NFT 씬에서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는 와중에 뭐 그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NFT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수익화이고 저한테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게 취미생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새벽에 4시에 보통 일어납니다. 네,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출근을 이제 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보통 작업을 하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피곤하니까 일어나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데 눈이 번떡 떠지는 게 뭔가 이제 제가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요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이게 저의 하나의 취미 생활 중에 하나인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가 다가오면 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물론 이제 마감 기한에 쫓기는 그런 그, 네, 압박도 있겠지만 그런 이런 전시들을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5월 달에 울산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작품이랑 다른 뭐 일본에 계신 작가님들 아니면 한국에 계신 작가님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작품을 내서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런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엉커먼 갤러리라고 해서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갤러리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작품 발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품도 만들어냈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에스티아라고 해서 용인에 굉장히 큰 그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서 크게 또 전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팀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 7호선과 3호선 그리고 9호선이 다 같이 만나는 고속버스 터미널역이 있어요.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거기 전광판에도 이렇게 저희가 작품을 올려가지고 작품 전시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었고 저기 보시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제 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갖다 대면 QR 코드이다 보니까 제 프로필 링크나 아니면 오픈시 링크가 돼서 요것들을 보고 이제 제 작품을 사러 오시거나 제 작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오셔서 그 링크 타고 들어오면 또 제 트위터나 인스타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또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하는 파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좀 잊지 못했던 그 작품 중에 하나는 이게 그 대전에 보면은 효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전시를 1년째 하고 있는 작품이고 요거는 되게 초창기 작품이긴 한데 그 어릴 때에 엄마보다 작았던 그 소녀가 점점점 크면서 엄마보다 더 커지고 엄마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연작으로 해서 만들어냈었던 작품이고 이게 뭔가 효문화진흥원에 가서 이렇게 걸어놓고 또 저희 부모님도 대전이긴 하지만 대전까지 가셔서 이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뭔가 좀 작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미생활로 요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5번째로 그 AI 아티스트 클럽에서는 그룹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좀 만나서 이런 것들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화랑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전시 관련된 일들이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이것들을 하면서 좀 새로운 꿈들이 생겼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박사과정 가면서도 뭔가 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뭐 회사에 들어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뭐 그런 제 꿈을 사실 펼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좀 고민하던 와중에 이 AI 아트를 접하면서 근래에는 지금 이게 장애인 AI 창작단이라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발달 장애인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뭔가 의사소통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언가를 표현한다던가 이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주고 또 제가 이것들을 좀 AI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룹으로 전시회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꿈꾸던 그 저개발 국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도 지금 하려고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AI 아트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수익화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수익화를 통해서 뭐 초반에는 와이프가 그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약간 이랬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수익화가 생기면서 뭐 와이프 패딩도 사주고 네, 뭐 백도 사주고 그다음에 제거 네. 요새는 이제 뭐 잘 열심히 하라고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맥북도 사고 뭐 이렇게 수익화도 당연히 했었고 그 다음에 눈이 정말 번쩍 떠질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하게 되고 또 새롭게 꿈꾸는 그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좀 저개발 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좀 힘든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해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기회가 되신다면 또 시간이 되신다면 이 AI 아트를 공부하고 또 AI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작하기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27일, 24일, 31일 10시부터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30분만 딱 모아가지고 함께 해볼 텐데 그냥 시작하기 시리즈를 통해서 시작하신 다음에 뭐 지금 여기 에코 커뮤니티 안에 굉장히 좋은 전자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또 이렇게 점점 더 실력도 쌓아 나가가지고 또 같이 기회가 된다면 전시도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AI를 할 생각이고 플레이그라운드 AI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뭐 꽤 있으신데 저는 플레이그라운드 AI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걸로 판매도 생각보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 AI로 좀 잘 나오게 하는 방법들도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항해 시대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냥 파도라면 그 서핑 보드를 타고 그냥 멀리까지 쭉 갔다가 그 파도가 끝나면 거기서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항해 시대라는 건 범선 기술이 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대항해 시대가 생성이 됐거든요. 그것처럼 이제는 대 AI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이 AI를 통해 가지고 함께 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하나인데, 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저 혼자서 하려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들을 돕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면서 나아가려면, 멀리까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려면 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동료들을 구하고 있고, 이런 AI 그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시작하기를 통해서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제 왕초보 단계에서 아 이거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좀 성장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주 수요일 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시작하기 시리즈를 이제 연달아서 5월 말까지 할 예정이니까요. 제가 이 저희 에코 그룹에다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댓글로 선착순 30분 이렇게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